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 토금이 없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토금이 되게 많아. 궁합이 서로 40% 오늘 서로 섞어진 거예요. 김혜경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지금 요새 뭐 이제 다시 법카 문제로 또 이제 한참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정성호 의원인가요? 10만 원짜리 접대를 했다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이 법인카드라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줄 법인카드로 3억부터 또 아마 그 청문회에서 박근혜 시대 때인가 그때 떨어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은 나는데. 뭐 이름은 제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사주에서는 사실 무관사주예요. 무관. 뭐 정치평론들은 뭐 여러분 그 보수 평론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사주로 분석을 해서 한번 오늘은 정밀하게 한번 왜 그렇게 진짜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이 이렇게 했느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다 품격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있어. 기본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거만하고 뭐 되게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 보세요. 얼마나 예의 범절 바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예의 범절도 되게 강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낮게 보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의외로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근데 제가 이재명이니까 하면서 잣성가한 사람들에서 얘기했죠. 이 잣성가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막 이렇게 세상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없게 살았으니까 없는 사람 심정을 더 이해하겠지. 아니에요. 없는 사람, 내가 10,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100원을 뺏는 사람이 이 잣성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사주를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자기 옛날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게 사실 잣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없이 자라서 진짜 잣성가해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를 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도 이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혜경 사주를 딱 보니까 이재명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왜 끝났는지 알 거예요. 왜 이 사주는 병호, 정유, 무술, 이 날짜가 이제 틀리다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시는데, 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달이 있을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하우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도 바뀌고 이 사주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려서 그런 건데,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무술이에요. 이제 바뀐 사주로 보면. 그럼 무술이라는 건 이 무술이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무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을병정 무기형. 무토라는 거는 정화를 지난 뜨거운, 한마디로 뜨거운 땅이에요. 뜨거운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뜨거운 산. 근데 이 술토라는 거는 이 무토의 이 술토는 뭐냐면 이 술토 안에는 또 정화가 있어요. 이 열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신금이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고철이 조금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류를 보면 이 정화라는 건 용조불이에요. 용조불에 이 유금이라는 건 경금하고 신금, 만들어진 금이 있고 투박한 금이 있다. 그러면 당금질 한다 그러죠 우리. 그러면 정류라는 건 당금질이에요. 이 쇠를 당금질하면 달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을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카로운 칼을 이 뜨거운 땅에 세워놨다 이렇게. 거기에 정화가 땅에 지열이 강하고, 지열이 강해서 빨갛게 달아오른 한마디로 칼이 꽂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병화는 햇볕이, 거기에 오중에는 병기정, 햇볕이 하나 더 있고, 또 기토, 습한 땅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또 지열이 또 굉장히 강하다. 그럼 예상해보세요. 지열이 뜨거운데 뜨거운 땅에 달카로우게 당금질이 된 칼이 꽂혀있고 햇볕이 짱짱 떠있어요. 그럼 이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하겠죠. 이 땅이라는 거는 나무를 심기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에 따라 사주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주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피가 계속 와. 그러면 그때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니까. 땅도 씻고 이 새빨간 달가로운 물도 금도 새도 씻어내니까.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비가 와야겠죠. 이러면 이제 사주가 다 풀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운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명리학적으로 육친관계를 이제 넣으면은 이 무토라는 건 본인이에요. 형제고 친구고
하여튼 여자들이다 하면 여자가 적이겠죠. 또 여자가 뜨거운 땅이야. 그럼 여자들이 항상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거기에 월에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새빨간 달아오르는 칼이 상관이야. 그럼 이런 사주는 궁합이 나쁘면 남편을 아웃시키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빨 이 상관이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이제 물불 안 가리는 성격,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 누구예요? 형수하고 욕하고 막 김여경이 족하고 얘기. 그게 상관의 성격이에요.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적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근데 이재명이도 상관이야. 그럼 상관끼리는 붙으면 어떤 좋을 때 이 상관들은요 궁합이 좋으니까 좋을 때는 알고 낳고 너무 좋아. 아주 서로 쪽쪽 빠는 듯이 좋아. 우리 손님들도 이렇게 궁합 보러 와서 상관들이 둘이 앉아 있으면 또 궁합이 좋은 특히 상관들은 굉장히 막 정말 남들 눈도 의식 안 해. 그냥 볼에 뽀뽀하고 막 그냥 TV에 나와서도 뭐. 근데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줄 알아요? 집안 빡살나요. 서로 욱해갖고 서로 앉거든. 미스테리 있잖아요. 그 대선 전에 응급실 실려가는 거. 저는 추정을 해요. 왜 그랬는지. 상관들은 싸울 때 격렬해요. 절대 안 져요. 손찌검도 하고 막 물건 다 부시고 막. 근데 궁합은 굉장히 좋아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 토금이 없는 사주예요. 제가 몇 번 풀어봤어요. 근데 이 사주는 토금이 되게 많아. 궁합이 서로 40% 운을 서로 섞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궁합이 좋기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그 다음에 이 고철이 이제 상관인데 이 상관 사주들은 며느리를 얻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도 막말하고 또 이 남편을 죽이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고철이 이제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체, 욱하는 성격, 표현, 진로운에 해당한다. 사실 이렇게 상관 사주들은 이 금은 이제 본인한테 진로니까 밖으로 막 나돌아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낳게 되면 어때요? 이 남과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식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자식. 이 고철이 쌓이면 나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쉽게 말해서 나무가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무관, 관성이 없는 사주. 관성이란 건 뭐냐면 도덕심, 법, 관직, 명예, 자존심, 체면, 직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이란 건 이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덕심이 없다. 도덕심이 없으니까 법카. 이 상관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밥 먹으면서 야, 내가 법인카드 줄 테니까 내가 도지사인데 말이야. 법인카드 줄 테니까 네 쓰고 싶은 거 써. 이재명이는 재성이 없어요. 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월급 받고 번 돈은 돈도 필요하고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을 여자한테 돈을 막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재성이 없을 때는. 근데 남의 돈 쓰는 건 되게 좋아해. 국민 돈 쓰는 거. 국민 세금 쓰는 거. 법카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도지사인데 말이야. 나 남편 잘 만났지? 원래 이 상관들은 또 이 부인 앞에서 이렇게 뻐기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상관 부인은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당신 최고야. 좋을 때 당신 최고야. 나 법인카드 있는데 이거 뭐 써도 되지? 자기 돈은 싫고 국민 세금으로 초밥도 사 먹고 쓸 땐 좋았죠. 거기에 쉽게 말해서 5급 공무원 그 옛날에 변호사 시절에 데리고 있는 여직원 하나 데려다 놓고 하인 부리듯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거기에 또 그 5급 공무원은 또 7급 공무원 하나 또 둬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부려먹고 이 조선시대에서 또 이렇게는 안 해요. 자기 돈을 하면 누가 뭐라 안 해요. 자기 돈으로 가정부를 쓴다든지 자기 월급 가지고 가정부를 쓴다든지 누가 뭐라 그랬어. 돈 있으니까 내 돈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왜 국민 세금 갖고 그지랄 하냐고요. 그럼 이런 걸 뭐라는지 알아요? 잡범부. 사실 대장동이나 백현동 뭐 코롱 뭐 이거보다 더 나쁜 건 이 잡범이에요. 사실은. 국민 세금 가지고 지 소고기 먹고 넘어가요. 제사상에서 과일 올리는 것까지 국민 세금을 하고 도지사가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나라의 녹을 먹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도지사 하면서 조선시대 왕처럼 사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쉽게 하면서 대장동이 그 아직도 기억해요. 대선 나와서 내 최대 업적이다. 최대 업적인데 그 누구예요? 밑에 있는 정진상이 김용 다 지금 구속되거나 아니면 지금 법 받고 있잖아요. 그런 도지사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런 시장 같은 뭐 쉽게 말해서 인허가 이렇게 해주고 뭐 해주고 다 그래서 실적 올리는 그러면 나도 해요. 유동규도 한다고 좀 나왔잖아. 유동규도 밑에 있어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 되면 이재명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하겠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최대 실적이야. 진짜 검찰공화국 같으면 실실 쪼개고 돌아다니지 못해요. 깜빵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있지. 그러면 어쨌든 이 쉽게 말해서 뜨거운 땅을 식혀주는 이 나무를 살리는 게 급선무겠죠. 어쨌든 비가 와야 돼요. 이 비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채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또
또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아버지 복은 있겠죠. 피가 와서 이걸 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한두 끝도 없겠죠. 이렇게 재성이 없잖아요. 재성이 없는 사주들은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재명에도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끈이 없고, 그 다음에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에요.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불필요한 돈 1,000원, 2,000원도 안 쓰는 게 이 재성이 없는 사주들, 이 무재성 사주예요. 내 돈은 절대 쓰지 않는. 또 인색하고. 그러니까 상관에 이렇게 재성이 없으면 밥 얻어먹기 참 힘들어요. 아니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그 식사에서 돈 10만 원 나오는 거를 그 월급 많이 받잖아 도지사. 자기 카드로 하면서 되지 그걸 법인카드로 쓴다는 게 이 상관 재성이 없는 게 딱 나오는 한마디로 진짜 잡범이지. 거기에 또 뭐 과일을 한 1,00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 재세금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라는 거는 여자한테는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다는 건 일단 방광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화장실을 자주 다니고 또 신장에서 해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궁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호르몬제 먹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호르몬제까지도 5급 공무원 배신가? 그 여자한테 대신 타달라고 쪽팔리니까. 그 사주를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운을 보면 제가 왜 이 사주를 보면서 이재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지금 운을 쭉 보면은 19살 때부터는 나무, 29에는 을목, 39에는 개수, 49에는 임수. 그래도 천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지지는 그렇게 좋게 흘러가진 않았어도. 근데 59대 운에선 뭐가 들어와 있느냐? 신금이 들어와 있어요. 신금. 매울신. 이건 날카로운 칼이에요.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60% 차지하면 이 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고철이 이게 빨갛게 달아오른 이 칼에 60% 칼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60% 칼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진로고 본인 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살 수가 없겠죠. 아웃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직업, 명예, 법, 자존심, 남편도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관성이기 때문에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내?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이제면 깜빡 가겠죠. 본인도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남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칼이 나무를 치기 때문에 내 관을 깨는 거예요. 관을 깬다는 거는 본인의 법을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수에 걸려요. 문재인 때 이 검찰, 문재인 검찰, 조국 신당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성윤이, 심재철이. 이런 사람들이 윗대가리에서 지금 이것도 다 뭉갠 거 아니에요. 무혐의로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하도 열받으니까 7급 공무원이 권익위에 다시 저거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조사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기소가 쉽게 말해서 하루 남겨놓고 아마 기소했는데 그 5급 공무원을. 그게 이제 판결 2심 판결에서 이제 집행유예 10월하고 이제 또 집행유예 1년인가 뭐 집행유예 10월 받았더라고요. 이제 확정이 되니까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관제수에 걸리고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그냥 만만하게 조사하겠어요? 과일 사고 뭐 하고 이 법카 내역을 다 뒤집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거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사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후에는 운이 좋아져요. 그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수로 이제 당선이 되면 최소한도로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법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과자가 되면 굉장히 정대 안 된다. 왜? 취업도 안 되고 전과자 괄실 받고 드라마에서도 보면 막 그런 게 방송이 됐었다고. 취업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랬어요. 혹시라도 얘가 조금 뭐 사고 쳐서 전과자 만들까?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게 부모님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이 그만큼 어렵고 뭐 진짜 공무원도 안 되고 뭐 어느 취업도 안 됐어.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전과자는 쓰지도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국회의원이 전과자예요. 국회의원. 전과 사범이 당대표라고. 이런 게 법치가 깨진 거예요. 이 법치라는 거는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을 어기면 무서운 골짜기 속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야 된다. 왜 법을 강조했냐면 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재인 시절 때 법이 무너져갖고 마약 천국이 됐잖아요. 지금. 범죄자가 들끓게 돼. 이 법치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법치를 갖다가 뭐 검찰공화국이다. 그럼 검찰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범죄자는 누가 잡고 마약 수사 누가 하고 이렇게 가게라는데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누가 해줄 거냐고. 길거리에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싸우자고 들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냐고. 법이 있어야 국민들이 살기 편한 거예요.
근데 정가 4번 뭐 범죄자들이 아니면 깜빵에서도 뭐 검찰공화국이라 그래. 검찰 독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쉽게 말해서 정권을 잡거나 다시 그런 사람들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사실 운이라 좀 걱정되는 게 뭐냐, 아까 조국사들 보니까 5년 후에는 대운도 좋고 1년 운도 좋아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은 아웃되더라도 조국은 다시 이럴 바에는 어차피 판결이 났을 때는 이제 정가자는 아예 뭐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아예 정치판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